해서 저희가 받고 있어서 저희가 오늘 참석한 직원은 한 12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작할 거니까. 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 주식회사 코리아유엔시 대표 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하는 게 세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얼굴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반갑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런 절차로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오늘은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에서 나와서 도시계획 부분과 설계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게 우리가 세 번째다 보니까 많은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그래서 조금 빨리 지나가면서 그래도 다시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참석 안 하셨던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의가 조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코리아유엔시와 한국시행개발이 컨소시엄으로 정비업체를 들어오신 거 다 아실 겁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동대문구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전체 인원은 20명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자격들을 갖추고 업무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정비업체입니다. 네, 설정을 안 하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주비는 여러분한테 각 조합원 개인한테 만약에 이주비가 저는 자금력이 좀 많아서 이주비가 필요 있어 2.1라 하더라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대출 안 일으키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2.2니까 다 대출을 하긴 하더라고요. 이주비 신청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만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이주비는 개인한테 드릴 거니까 조합원 각 개인한테 그렇게 진행하는 내용들을 이게 금융 비용을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업성에 있어서 사업성에 올라갈 수 있는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비용이 건축비, 시공비잖아요. 두 번째가 금융비용입니다. 몇 천억을 돈을 대출을 일으키는 거니까 전체 합치면. 그래서 그 이자가 나가는 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몇 년간, 긴 시간 동안. 그래서 그렇게 잡는 건데 그 부분을 이렇게 해결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일단 현금 지급. 200억이 들었다면 200억에 대한 현금 지급 또는 용적률 상향. 용적률이 300이었으면 200억에 해당하는 만큼 일반 분양을 해서 그 비용을 조합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용적률을 아파트를 더 세대를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방법. 세 번째는 우리가 종상향을 하면 기부임대라는 임대아파트를 내놓습니다. 근데 그 200억에 해당하는 만큼 임대아파트 숫자를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례 보여드리겠지만 강북구 건동이 관리처분 다 났습니다. 지금 이제 이주 다 했고 이주도 완전히 끝났고 지금 철거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 관리처분 서울시가 어떻게 보전해줬나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 봤더니 임대 아파트를 줄여주는 걸로 정리했더라고요. 서울시가 그렇게 보전을 해주겠답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울시가 뭐 현금을 지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임대 아파트 숫자를 줄여주는 거예요. 200억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임대 아파트를 100개를 내놓기로 했으면 200억에 해당하는 게 만약에 10세대다. 그럼 90세대만 임대아파트 내놓고 10세대는 일반 분양해서 조합이 수입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사업성을 올려주는 혜택입니다. 네. 저희가 주민제한 방식으로 가려고 그러면 60에 면적 50%입니다. 60%에 면적 50입니다. 저희가 면적 50을 갖추려면 여기가 한 60%는 이제 다 됐으니까 뭐 내일 모레 뭐 다음 주 안에 이게 60은 당연히 차겠지만 면적 50을 맞추려면 보통 저희가 다른 현장을 다 맞춰보면 한 65%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토지동 소유자 그 정도 받으면 면적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저희가 맞출 겁니다. 이거의 좋은 점은 조합 설립 80%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동의서를 거의 70% 가까이 받아요. 모아타운 동의서를. 훨씬 빨리 가겠죠.
30%나 40% 받아서 가는 현장들보다는 공모방식 쪽보다는 주민제한 방식이 조합 설립 동의서 받는 데 있어서 훨씬 빠릅니다. 여기서 2, 3개월 지체될 수 있겠지만 조합 설립 동의서는 훨씬 빨라질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오후에 1시간 전에 부랴부랴 이거 주변의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업팀에서 저한테 이거 꼭 만들어가지고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의하신 분들한테는 정보를 조금 더 알려드리는 내용들이 있는 거고, 사실은 미동의, 아직 동의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거든요. 빨리 60에 50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를 좀 꼭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동의서 받으신 분들이 얘기해서 보시면 여기가 우리 대상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강피입니다. 예, 8월달에 우리 공모로 선정됐고, 한강시 모아타운도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가 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이 길 건너에 하고 있고, 여기가 자양이동 모아타운 저희가 주민 제안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합설, 여기는 다 끝났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지금 석 달 조금 안 됐습니다. 안 된 상태에 저희가 한 8% 정도 받았습니다. 이제 80% 받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그 정도 가고 있고요. 여기도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양아파트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여기는 한양연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롯데캐슬 이스트풀은 지금 입주해가지고 여기 입주가 내년 3월이네. 내년 3월 입주인데 입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알다시피 부이동 부이 재촉지구잖아요. 이 전체가 이렇게 광진구청이 현재 여기 있으면 일로 옮겨오잖아요. 올해 연말인가 입주하는 거 이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제가 조그맣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부이 재촉지구가 이 정도가 부이 재촉지구입니다. 여기에 개발 다 되어서 들어올 거고, 여기 개발 다 해서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주거가 들어올 겁니다. 주택이 들어올 거고 아파트가 들어오겠죠. 들어오고 이쪽에는 이제 복합 단지들이 오피스텔부터 해서 쭉 들어올 겁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이쪽에 지금 여기가 그 자양 7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모아타운이 하나 더 생길지 안 생길지 그거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만, 여기가 지금 단독주택 재건축을 하고 있고 조합 설립되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가 지금 우리 대상지 건너편 이쪽이겠죠. 여기가 지금 신통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재개발 사업으로 도시형 재개발 사업 신통이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전통시장 위에 여기도 우리 건너편에도 역세권 모아타운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양종합시장 위쪽으로 자양초등학교 밑으로 그림이 좀 내려왔네요. 여기가 자양일동 그 모아타운, 여기 공모입니다. 저희 현장이고 7월 12일인가요? 이렇게 7월달에 선정이 되었고요. 여기가 지금 건국되면 자양일동 건대 모아타운, 여기는 서울시에서 모아타운으로 선정받는 거 10월 17일 그 심사 날짜 잡혔습니다. 그래서 확정될 거고요. 저희 현장이고. 이 큰 틀에서 제가 더 스타시티를 올려놨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 주변만, 가볍게 우리 주변만 제가 지금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강 우리 A 지역만 만약에 공동 개발을 안 해버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저희는 계속해서 신축 다세대 가구가 생겨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를 한 번쯤은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해 봐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했습니다. 오늘 제가 부동산에 확인했습니다. 여기 롯데캐슬 이스트풀이 내년 3월 입주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직 분양권 자격이겠죠. 분양권 상태에서 34평이 22억의 거래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평당으로 치면 6,500만 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 지금 나왔습니다. 아직 입주 안 했지만 나왔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건너편 저기가 있잖아요. 그 롯데 시그니처 입주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계산하니까 뭐 23억 이렇게 23억 5천 거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입주 이번에 얼마 전에 다 했습니다. 한 상태인데 보니까 23억 5천 거래가 34평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 평당 6,600, 6,700 이 정도의 지금 거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크게 그냥 이렇게 두 가지만 우리 사업팀에서 꼭 이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하고, 동설터미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현대화, 동설터미널 현대화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구청에서 그거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저도 우리 현장 부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가서 다 들었는데, 1시간 동안 들었는데, 이제 모습은 디자인은 이런 모습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이제 주민들하고의 약간 공원 사용하는 부분으로 해가 터미널을 공원으로 잠깐 몇 대를 옮겨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옆에 계시는 이제 주민들이 공원을 왜 뭐 1년 반이지만 그 터미널로 옮기게 사용하게 하느냐 해서 반대가 잠깐 있다고 그러긴 하던데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게 이것만 사진만 이렇게 넣었지만 우리 대상지 주변을 끼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 저희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설명회를 해드릴 때 사업성을 해드렸어요. 그때는 오늘 구역이 약간 변경됩니다. 구역별이 상구역별로 조금씩 변경이 되는데, 그 변경되기 전 내용으로 사업성을 해드릴 때 그때 저희가 일반 분양을 얼마 잡아드렸냐면 34평 기준으로 평당 4,600만원, 전체를 다 4,600 잡아드렸어요. 저희가 사업성을 해드렸잖아요. 비료율 얼마 정도 나옵니다 하는 거를 해드릴 때, 그때 우리가 일반 분양을 신축을 얼마에 분양하겠다고 제가 계산을 해드렸냐면, 자료들 다 갖고 계실 거니까 그때 4,600만원에 했습니다. 실제로는 거래가 지금 6,500, 6,650, 6,680 요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롯데 시그니처가. 그 정도로 나오지만 우리는 그때 사업성을 알려드릴 때 실제로 4,600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거예요. 오늘은 제가 사업성을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아직 설계 조금 더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권원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다음에 그거 하게 되면 권원하고 다시 또 설계도 다시 조감도도 다 드리고 저희가 연달아 사업성도 해드릴 겁니다. 그때도 좀 지나서요. 그래서 이 정도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 우리 지역을 정말 공동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모아타운으로 우리가 구역은 조합은 4개 조합, 3개 조합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되지만, 입주했을 때는 우리가 한 단지처럼 갈 수 있도록 대단지로 만드는 거잖아요. 최소 1,500세대 이상 나올 거잖아요. 구역을 줄였다 하더라도. 그러니 대단지가 되는 건데, 이 대단지 개발을 이런 혜택들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서 정말로 만약에 미동의하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한 말씀 좀 해주십사.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불러서 사업성에 대해서, 아니면 단독 다가구 큰 평형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우리는 어떻게 되니라고 꼭 물어봐 주시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하고 제가 조금 길게 얘기했습니다. 되어서 선정이 돼서 권리 산정일이, 지분 쪼개기 금지하는 권리 산정일이 지정된다면 6월 18일로 지정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진행을 했고, 그 다시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이런 강화되는 내용들이 나와서 저희가 조금 더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고, 그 요건에 맞춰서 지금 진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덜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10월 11월에 동의서 보완해서 서울시에 올리겠다는 말씀을 지금 일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넘어가 보면 관리계획 신청도 아마 이 정도에는 시작이 될 겁니다. 저희가 선정되고 나오면 이 정도의 신청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서울시 미팅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에 저희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모아타운 동의서는 여러분들의 개인 재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영향을 안 끼쳐요. 다만 우리 지역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서울시에서 해줄 거냐 안 해줄까 하는 그거에 대한 동의만 받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나중에 내셔서 조합이 설립되어야 이 사업을 개발하는 걸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기 전에 뭐를 하라고 작년 23년 10월 19일자로 법이 신설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개별로 여기 계시는 어르신의 어떤 부동산이 1번지 부동산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이 1번지 부동산이 탁감, 지금은 탁상 감평합니다. 조합 설립 이후에는 정상적인 감평을 하는 거고요. 2개 감평사가 와서 딱 하는 거고,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니까 추정해 보는 거니까 탁상 감평이라고
감정평가사에 의뢰합니다.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정해서 간평이 얼마다 어르신 집에 나온다면 어르신께서는 뭐 21평 아파트, 25평 아파트, 34평 아파트, 42평, 44평 아파트, 50평대 아파트 또는 펜트하우스 갈았을 때 얼마를 분담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를 돈으로 환급을 받는지 이런 내용을 각 개인한테 다 자료를 만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등기로 다 발송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보시고 아 내가 이런 상황이구나 의문점 있으면 우리 부르셔서 그게 대해서 물어보셔야 되는 거고요. 정확히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되시면 조합 설립 동의서를 내도록 이렇게 법이 신설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모아타운 동의서는 사실은 다 내주셔야 돼요. 물론 아주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우리 그냥 평당, 우리 땅, 우리 현장 그냥 제가 조금 전문용어로 우리 땅을 평당 얼마로 금액을 조금 올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는 게 훨씬 가치를 올려놓겠죠. 제가 더 깊게 말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마치는데 어쨌든 모아타운 동의서는 여러분의 재산에 영향을 끼치는 건 1도 없기 때문에 모아타운으로 대상지 선정하느냐 안 하냐 이 부분이니까 정말로 대로변에 크게 뭐 이렇게 상가를 가져 계셔서 상가의 역할, 업무 시설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지 않으시고 그분들을 말고 좀 생각해 보시고 동의서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나중에 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재척해서 유지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같이 모아타운으로 들어와서 개발을 했을 때 어떻게 같이 가는지 아니면 재척했을 때 건축협정을 어떻게 하면 서로가 윈윈인지 이런 거 저희가 다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다 만나서 진행하고 되도록이면 같이 공동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깊게 설명을 다 상세하게 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동 그 소유자님들께서는 모아타운 동의서는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내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다시 순서 추진 일정 넘어갈게요. 검인 신청 이때쯤 저희가 할 거고요. 그래서 쭉쭉 내려오면 여기 있죠.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산출 검거 이걸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개인한테 다 발송해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정리해서 창립총회를 해야 조합 설립을 하는 거니까요. 창립총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그 토지등 소유자 80% 동의받아야 조합 설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에 75% 막 한다고 그러더니 또 말이 싹 없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민주당에 작년에는 국힘에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고 어떻게 개정한다 막 했더니 얘기가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쫙 해가지고 지금 발의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나오는 얘기로는 한 11월 연말 안에는 75%로 조합 설립할 때 토지등 소유자 동의율 75%로 올 연말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확정되지 않을까, 신설되지 않을까, 개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 나올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조합 설립이 빠르게 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이 정도에 다 하겠다. 1년 안에 지금부터 1년 25년 10월 12월 이 정도 조금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정비, 설계, 시공자 선정 등을 합니다. 초기 사업비 신청도 하고요. 허그에다가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번 이거는 쭉 정리해 봤습니다. 저희가 가로주택을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단연 우리가 최고로 제일 많이 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허그하고의 대출을 일으키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는 SH와 LH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돼요. 2, 3개월, 3, 4개월은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초반에 저희 그랬습니다. 6개월씩 걸려서 협의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허그하고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SH, LH는 어떻게 진행을 해서 시간 단축을 시키겠다가 저는 데이터가 나와서 입주까지 했으니까 가로주택이 입주들을 막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한 바퀴를 다 돌아가는 게 이게 이제 순서가 막 현장에 나오니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게 나와서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우리 회사에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은 이게 조금 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입주까지 6년 반 정도 24년 4월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6년 반 정도 저희는 좀 봐야 되지 않냐 입주까지 그 정도는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경험상
다른 현장은 4년 우리가 뭐 4.5년에 입주를 했는데 규모가 좀 작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건축물에 대한 것들은 호루에서 52호입니다. 대신 토지등 소유자 저희가 이제 조합원들 분양권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908분입니다. 현황 사진은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용도지역 현황입니다. 전체 7만에서 약 70%가 제2종 일반 주거 7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도시계시설은 저희 대상지 내부에는 도로만 지금 선택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열심히 찍으시는 다 찍으셨나요? 네, 이거는 이제 지목 현황으로 해서 대지하고 도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대지는 80%가 82% 정도가 지목상 대지입니다. 그리고 소유자 현황은 시유지가 88%를 차지하고 있고 국공유지는 12%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시지가 현황은 대부분 400에서 600만 원의 필지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은 노후 및 신축 현황을 보시면 노후 불량 건축물은 저희가 205동입니다. 총 66.8%가 되겠고요. 5년 이내 신축한 거는 약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용도는 대부분 단독 주거죠. 주택 보름을 해서 단독 주택이나 공동주택해서 저희가 한 90% 이상이 다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충수는 5층 이상은 11%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으로 해서 빨간 선으로 해서 했었고 구역을 4구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 시행 가능 구역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여러 사항들을 보고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기준을 변경된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빨간색 선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윗부분이 빠졌고요. 여기 윗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구역에 대한 것도 1, 2, 3, 4구역은 4구역에서는 요 도로변 쪽이 빠졌고요. 이 구역은 여기 이쪽도 여기 뚝섬로 쪽에 있는 필지들이 좀 빠지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면적은 이제 구역에다 면적은 나중에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추진 계획서라고 해서 광진구의 주민 제안으로 접수하는 내용인데요. 건축물 노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6.8%고 사업 가능 구역은 전체 면적 대비해서 저희가 6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율은 1, 2, 3, 4구역이 다 동일하게 가야 되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토지 등 소유자 60% 그리고 면적의 50%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부족하니까 주변 분들에게 동의를 좀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토지용 계획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잡은 구상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도로는 저희가 단지 그 구역 내부에 있는 도로는 폐도는 안 됩니다. 폐도는 안 돼서 저희가 메인 가로로 사용하는 주요 가로를 놔뒀고요. 여기 노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입체 결정을 해서 지하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원이고 요거는 이제 공공공지 주차장으로 해서 좀 구상을 마련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토지용 계획입니다. 구역별로 면적 이거 바뀔 수 있습니다. 사진 찍으셔도 소용없어요. 사진 너무 열심히 찍으시는데. 그리고 절반은 일반 분양 주민분들께 할당되는 양입니다. 그리고 250에서 법정상환 300 갈 때는 매입형 임대주택이랑 그리고 기부 체납하는 시설들 그리고 분양주택으로 해서 나눠져서 300%까지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역별로 보시면 이거 진짜 그냥 단순히 숫자 계산입니다. 기준 증가 용적률 50%하고 기준 연면적으로 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이게 상한 기부 체납하는 임대주택이 있고요. 이게 법정상환 용적률에서 매입형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임대주택 합곡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퍼센트는 저희가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고요. 대신 이제 구역별로 저 목표 용적률 300%를 다 찾아가냐 못 찾아가냐에 따라서 세대수는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요걸 기준으로 해서 계획 세대수를 추정했을 때는 임대주택은
1구역은 100세대, 2구역은 123, 3구역은 164세대, 4구역은 128세대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기체 상향하는 부분에 기준 요금을 상향에 따른 거는 총 198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114타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펜트하우스라고. 네. 못 산다는 얘기죠, 이 동네에서. 아, 거주를 못 그렇죠. 하는 거다. 결론은 하신다고요? 집 뺏기고 네. 이사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타 지역 같은데 지금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네. 현재 그 장애도 같은 데도 현재 그 지금 상당히 많이 좀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가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네. 지역에 지금 사는 사람들은 70% 이상이 그 현 거주민들은 다 쫓겨났어요. 못 살아요. 너무 그 부담금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솔직히 우리 그 자양동 이쪽에도 빌라촌이다 보니까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협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제가 사는 집에도 지금 열 집이 살아요. 네. 근데 어느 열 집이 빌라세요? 네, 어느 저는 저 밑에 저 이동에 파란색 빌라에 살아요. 파란색 빌라. 네, 근데 10사람 중에서 못 모르고 가서 한 2사람인가 3사람 그냥 동의서를 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난 아무것도 모르고 동의서를 썼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답을 좀 드리면 안 될까? 아, 잠깐만요. 질문 요지는 알아들었어요, 제가 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요지는 네. 알아들었으니까 제가 답을 좀 하고 다른 분은 넘어가야 되니까 해볼게요. 그렇게 하세요. 자, 제가 좀 파랑새 빌라 제가 얘기도 좀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파란색 빌라만 가지고 저희가 현재 탁상 간평 해놓은 금액 가지고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녁 시간 뭐 8시든 9시든 퇴근 이후 시간 아니면 휴일 시간 잡아주시면 저희가 파란색 빌라만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해드릴게요. 뭐 몇 분이 모이시더라도 저희가 가서 그 직접 해드릴게요. 탁상간평 나온 자료 가지고 진짜 분석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발표를 할 때는 평균으로 해드리잖아요. 한 분 한 분 해드릴 수 없으니까 제가 평균으로 해드렸거든요. 그러지 말고 파랑새 빌라는 제가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파랑새 빌라는 뭐 몇 분이 모이시든 모이시면 탁상간평 나온 자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를 데이터를 다 준비해서 가서 해드릴게요. 저희가 예, 약속을 한번 잡아서 가시고 또 한 가지는 그냥 파랑새 빌라만 계속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혼내실지 모르겠는데 파랑새 빌라만 계속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개발을 했을 때 파랑새 현재 빌라보다 몇 평이라도 더 큰 평형이 들어올 겁니다. 40부터 50 사이에 평형이 들어올 거거든, 타입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파랑새 빌라의 면적과 이런 비교를 해드릴게. 실거주하는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사용하는 베란다 확장까지 다 했을 때 실거주 면적도 해드릴게요. 그런 걸 뽑아가지고 비교해보시고 실제로 그 평형으로 갔을 때 얼마의 이익이 있는지도 계산 따져보시자고요. 그거 다 해드릴게. 진짜로. 그래서 파랑새 빌라는 이걸 오늘 됐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산정일이 무의미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축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 못 들어오죠. 6월 18일로 소급해서 우리가 권리 산정일이 지정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모 방식으로 저희가 5월 30일에 접수를 했는데 사실은 공모 방식으로 그 당시 서울시에서 사실은 서울시에서 공모 방식 좀 현장 좀 하지 말고 주민 제한 방식으로 전환해달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이거 축소를 이제 그만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우리 현장에 대해서. 두 번째, 주민 제한과 공모로 갔을 때의 차이점이 여러분들이 지금 신청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되는 거는 저희는 60에 50을 받아야 되니까 실제로는 한 70에 50 정도 받는 셈이거든요. 그 정도를 받아야 되니까 조합 설립 동의서를 훨씬 빠르게 갑니다. 30-40% 받아서 공모 되신 현장보다 거의 65에서 70 정도 받은 현장이 훨씬 조합 설립을 빨리 가거든요. 거기서 단축되실 거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관리계획 수립하는 기간이 공모는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에서 도시계획 업체 뽑아서 구가 진행을 하니까 저희가 현장을 지금 여러 개 현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현장 말고도 타 현장, 다른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모 방식의 현장들도 지금 1년 반이 지나도 아직 결정고시 안 난 현장도 있습니다. 우리 현장 중에 노원구도 그렇습니다. 노원구에 있는 현장도, 월계동 534 현장도요. 기본적으로 한 1년 12개월에 제가 보니까 한 3-4개월 더 해서 결정고시가
거의 그 시점에서 나는 것 같아요. 아니면 1년 반 정도가 기본인 것 같아요. 공무원은. 저희는 관리계획 수립 신청하고 주민제한은 짧으면 6개월, 아주 길어도 10개월을 안 넘겨요. 주민제한 방식에서. 또 한 가지 그렇게 되는 부분과 또 한 가지 절차적으로 주민제한 방식으로 통합심의, 그러니까 관리계획 수립한 통합심의 승인을 받은 그 시점과 조합 설립만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조합 설립되어서 설계사를 선정만 여러분들이 빠르게 진행해서 해준다면 건축 통합심의와 관리계획 통합심의가 한날에도 합니다. 강북구 본동돼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이건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 나올 걸 대비해서 저도 열심히 해서 왔거든요. 왜냐하면 한강비가 공모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질문이 나오시겠다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포인트입니다. 관에서, 나라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일단은 다 갖춰가지고 갑니다. 위주가 관이 지불을 하니까요. 저희 같은 주민제한에서는 지금 권원이 하시겠지만, 권원이 구청하고 큰 틀에서 이런 계획들을 맞추는 거지, 법적인 사항을 맞추는 거고, 공원 위치를 어디로 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를 맞추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현장의 사업성의 포인트를 맞춰서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무리 모아타운으로 지어진 모아주택이 훌륭한 아파트가 된다 하더라도, 훌륭한 단지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하면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성에다 포인트를 맞춰서 분담금에다 포인트를 저희가 맞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관리계획도 세우고 그거를 어필을 관에다 해서 통과를 시키고 이런 절차를 거칠 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받는 거는 2, 3개월 정도 늦어질 수 있겠지만 절대로 나중에 결과 보십시오. 정말로 제가 단연컨대 절대 저희 늦지 않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예, 마무리 질문하십시오. 충분히 다 이해를 했고요. 네. 근데 아까 그 권리 선정 기준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실제로 소급이 돼서 또 적용이 된다는 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된다는 건지 명확히 그 부분만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공모 방식하고 주민제한 방식일 때는 주민제한 방식으로 신청한 구청에 우리가 신청한 날로 소급 들어온다는 거죠. 우리가 구청에 신청한 날은 24년 6월 18일이라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이 10월, 11월, 12월, 1월에 된다 하더라도 권리 산정 기준으로는 24년 6월 18일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 권리 선정 기준일이요. 최대한 몇 달까지 가나요? 네? 지금 소급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소급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최대한 언제까지? 시간이요? 예. 지금 만약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개월이 갈지 이런 거는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3년 동안 조합 설립을 못한다면 관리계획 지정된 게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년 안에 조합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3년이 지났다고 무조건 해제하는 건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되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저희가 노력하는 상황에 따라서 관이 결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3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저 하나 더 여쭤. 예,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혹시 세무 상담도 하시나요? 세무 상담은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해드리진 않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가 문자나 연락처 다 적으셨을 거니까 문자로 무슨 요일 몇 시에 추진위 사무실에서 이렇게 저희가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무료로 세무사님 모셔다 이렇게 불러놓을게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다른 지역 저희가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한강 A 모아타운 우리 현장 지역에서도 그걸 잡아드릴게요. 그때 와서 상담하십시오. 네. 한남 2구역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조합원이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 구역이 좀 이제 상가가 많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해서 이제 재척이 됐어요. 재척이 되고 나니까 지금 이제 한남 2구역 진행되는 상황보다도 굉장히 도료도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들은 이게 차라리 포함되는 게 낫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구역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반대를 하니까 우선은 이제 구역을 좀 변경해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이제 근원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이 가로주택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4구역이다. 그러면 4구역 오른쪽에 우리가 제척한 저 부분을 다시 뭐 자율주택형이라든지 그걸로 해서 같이 협업 내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방식을 달리하는 그런 개발로 가능한가요? 혹시 이거 터치 좀 저기 좀 꺼져버렸어 화면이. 정 대리님, 예. 아까 그 부분을 조금. 네. 제가 답할까요? 자 보십시오. 저희가 이쪽 부분, 이제 4구역만 우선 말씀드려볼게요. 이쪽 부분을 제외했던 제척을 시키는 이유가 빨간 선은 모아타운 구역입니다. 모아타운 구역 안에는 들어오지만 여기와 여기를 제척시키는 이유가 저희가 동의서를 받아보니까 조금 반대 의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에서는 도로변에 저렇게 같이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분이 있을 때는 저 상태로 제척을 시켜드려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척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할 거예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그분들 계산을 다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계산 다 해드려서 들어올 수 있는 분은 관리객 수립할 때 다 들어오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반대하신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설계나 이런 부분이 안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넣어서 진행을 하니까 계속 반대 의사가 나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건이 강화되어서 반대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관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구나 서울시도 반대하시고 가로변에 있는 분들은 제척시켜 드릴 수 있는 건데 제척시켜 드리면 되지 왜 굳이 포함시키겠다고 이렇게 이런 다툼을 하느냐라는 이런 민원이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안 하려고 지금 제척시켜 놓지만 이분들도 아직 당신 거를 정확하게 계산 따져보신 건 아닌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고민도 하겠다는 분도 계셔요. 그렇다고 여기 하나를 여기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를 넣어드리고 하나만 넣어둔다고 그림을 막 계속 이렇게 막 그릴 수는 없어서 쫙 뺐습니다만 관리객 진짜로 신청 들어가는 시점에서는 이분들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을 해볼 생각입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입주 과정에서 저희 철거하고 나면 이제 대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행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네. 그때 이제 이주비를 혹시 다른데 이제 빌라가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도 이제 네. 대출을 실행을 하셔야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조합 설립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 다시 말하면 사업시행 인가가 났어요. 관리처분 포함해서 인가가 난 이후에 이제 이주를 하고 이주하기 전에 그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주비도 나와야 이주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정리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분담, 중도금, 잔금 이렇게 내셔야 되잖아요. 중도금도 저희가 뭐 2회, 3회 이렇게 나눠서 해드릴 건데 이런 부분 조합원 중도금에 대한 대출도 저희가 정리를 지금 다른 현장들 하고 있는 현장들은 은행들하고 다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일반 분양은 당연히 그렇게 진행하고 조합원님들이 내셔야 되는 분담금도 중도금도 그렇게 다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에 잔금은 당연히 주택담보대출 형식의 잔금이니까 또 그렇게 처리가 집단으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70% 이주비 감정평가 금액의 70% 이제 이주비를 받잖아요. 이쯤에 이제 받으셔가지고 그 부분 기존에 있는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할 거냐. 그걸 살려두고 또 이쯤이를 대출해주지는 않아요. 허브에서. 그래서 그거를 상환하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출금이 정말 풀로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70% 80% 해주진 않지만 그 정도까지 대출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분들은 정말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말하기 좀 곤란하고 해드릴 거고 아파트 신축에 대한 중도금 처리는 전부 다 대출 처리가 가능합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등기부 등본상에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는 건축물 집은 대장상.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대장상에 네. 다가구 주택으로 돼 있는 집은 세 채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단독으로 돼 있으면은 한 채만 단독은 세 채까지입니다. 단독도 예, 단독도 이제 금액과 단독 선택 간평 나온 그 금액과 그 다음에 종전에 쓰고 있는 면적, 전용 면적 따져서 세 채가 가능하다면 세 채까지는 됩니다. 네 채가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다가구 주택이라고 이렇게 네, 다가구 주택은 세 채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네 채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면 네 채까지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단독은 세 채까지라는 기본이. 알겠습니다. 네. 한 분만 더 받으세요. 예, 저희가 시간이 한 번만 더 받겠습니다. 네, 저희가 네. 네. 해도 될까요? 네, 예, 말씀. 지난번에 설명해서 주셨던 자료에서 자양시장 좌측하고 이제 저쪽 국민은행 맞은편 쪽이 제외가 된 거는 아까 좀 전에 설명해주셨던 파란색에서처럼 동의율이나 뭐 반대율 이런 것 때문에 제외가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기도 이제 어디 여기 위에요? 네. 거기 말고 네, 그 여기 빨간색에서 어디요? 제외가 된 부분이 있잖아요. 자양시장 옆에요? 거기랑 양쪽이요. 여기 네, 여기 사구역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사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여기까지 맞췄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쪽에서 지금 이제 반대 얘기가 나왔답니다. 그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동의서를 그동안에 받아봤잖아요. 동의서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원래가 주민들께서 구역을 잡을 때 여기를 빼고 이렇게 잡으셨던 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역을 한 거고요. 여기도 저희가 만나볼 겁니다. 만나봐서 된다면 나중에 관리계획 신청 들어갈 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쪽에 이제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좀 소유하신 분들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아니고 한 분이 좀 많이 갖고 있으신 부분이 좀 있으세요. 근데 그분이 현재는 좀 반대를 의사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뺀 부분이고요. 여기는 뭐 처음부터 예, 여기는 저희가 처음부터 조금 이렇게 빠져 있었던 부분이에요. 여기는 좀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상가가. 그래서 여기가 좀 이제 저희가 뺀 부분이고, 이 부분은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 모를 거예요. 왜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라고 하는데 사업시행구역을 저희가 예정해서 저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권리 산정일 지정 되기 전에 모아타운 저희가 신청하기 전에 주민제한 신청도 하기 전에, 공모도 신청하기 전에, 모아타운 동의서 여러분들이 받기 시작하실 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왔는데, 뭐 2-3개월 있다 저희가 들어왔나? 그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저분이 이미 계약을 하고 일주일 만에 착공신고까지 하신 거예요. 일주일 만에. 저기도 안 했는데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일주일 만에 구청에서 건축가에서 어쨌든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막 위원님들이 막 가서 구청에 가서 건축가도 가고 주거사업가도 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가 두 필지가 소유자 2명에서 14개로 바뀌었죠. 예, 14세대로 바뀐 거예요. 다세대로.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빼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상구역에서 전체에서 한 번 더 지금 말고 나중에 조합 설립된 이후에라도 한 번은 총회에서 한번 거론해봐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를. 여기 같은 경우는 신축은 안 했지만 여기 하신 분이 여기를 계약을 또 하셨더라고요. 아직 잔금 안 했지만.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렇게 뺐습니다. 빼고 가고, 또 이게 가로변이기도 하고 빼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뺐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 의사도 그렇고 상구역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포함 안에서 가겠다. 우리 사업성에 큰 그거를 안 준다면 세대수 올리는데 건축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빼고 가겠다. 이런 말씀을 현재는 하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저희가 일단 넣었었는데 여기서 반대 의사가 나오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반대 의사가 나왔습니다. 국민은행 맞은편 여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뺀 내용입니다. 여기는 여기까지 끝에가 이 합병이 됐어요. 이 필지가. 그래서 이렇게 안 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 구역 위원장님들한테 연락처 받으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동의서 좀 안 되신 분이 혹시 계시면 좀 작성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